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국회의원 후보 오영환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발표를 유권자분들과 기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 의정부시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역당국과 우리 국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추진하려 하는 입법 공약과 의정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들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현재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현재는 형법으로만 처벌되고 있는데 이를 성폭력 특별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3명, 즉 30%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 전조 현상으로 스토킹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여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스토킹 처벌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입법 공약입니다. 첫 번째, 독립된 국가재난기구 설치를 위해 국가재난관리 및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난조사를 결정하고 지휘하는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조사기구는 재난사고 발생 시 아주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시간의 기술 축적이나 업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재난 원인 조사와 그리고 재난 관리 업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 전담기구를 통해 그곳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드러났듯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든 어르신들 또는 환자들이 더더욱 재난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환자뿐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또는 고시원, 쪽방촌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그러한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분들의 눈높이와 기준이 높아진 만큼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년 관련 공약입니다. 20대 총선 당시에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무려 55.5세였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인구가 성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국회에서는 청년의 대표를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낡은 기성 정치권을 가장 잘 개혁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대, 어느 세대입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한 3가지 방안을 입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정치 발전기금 조성법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발 시 절반 이상을 여성을 두도록 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역시 경상보조금의 10%는 여성정치 발전기금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배려는 전무합니다. 10%가 어렵다면 그 절반인 단 5%라도 정당의 경상보조금을
청년에게 의무 사용하도록 법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시 기탁금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낸 기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흑수저 출신의 청년 정치인 지망생들에게는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 30대를 정치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40대 미만의 후보자는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득표율 기준도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들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도전자들의 정치권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입법 공약은 정치개혁 부분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노동 무임금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재도 결석한 회의의 일수만큼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활비가 하루 31,000원입니다. 때문에 특활비가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과감히 하고 싶습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날이 3번이라면 세비 총액에서 30%를 삭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의 불출석 방지법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3분의 1 이상 결석한다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사유 없이 4분의 1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규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의 국회 활동에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일명 국회 파행 금지법. 국회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짜에 비례하여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국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한다면 불참 날짜에 비례하여 정당 보조금을 삭감시켜야 합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그 어느 하나 최종 입법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안전과 청년의 정치 참여, 일하는 국회와 정치 개혁, 이 모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가치란 점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영환에게 힘을 모아 주신다면 국회로 가서 국민이 요구하는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